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핵심 146번부터 150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146번. We should attempt to become within our limitations the best we can be. 147번 보겠습니다. The presence of peers makes adolescents more than adults,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more likely to take risks. 148번 보겠습니다. One thing my father left to me, and it was more valuable than a fortune, his diary. 149번 볼게요. What one has not experienced, one will never understand in print. 150번 볼게요. Those books which have made a lasting contribution to humans' quest for truth, we call great books.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한번 146번부터 보겠습니다. 146번. We should attempt to become within our limitations the best we can be.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attempt to라는 표현은 뭐뭐 하기를 시도하다예요. 그리고 limitation 같은 경우에는 한계라는 뜻이고요. limit 하면 얘를 동사로 쓸 때는 한계를 짓다, 제한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쓰이면 한계라는 뜻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사 플러스 조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수식이다.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So we should attempt to become.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되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요. 그러면 여기 become에 대한 어떤 보어가 지금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럼 얘를 보어로 해주면 되겠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 시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최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요. 다시 여기 within our limitation이 돼가지고 얘가 갑자기 전치사구가 껴버려요. 전치사구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the best가 보어이기 때문에 얘는 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는 되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계 안에서 최고가 되려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얘는 도치가 일어난 건 아니고 전치사구가 중간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147번 보겠습니다. The presence of peers makes adolescents more than adults,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more likely to take risks. 이렇게 되는데 우선 presence 하면 여러분들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왔냐? present라는 형용사에서 하는 데는 존재하는 일이고요. present는 그 외에도 많은 뜻이 있죠. 선물이라는 뜻이 또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presentation과 연결돼서 발표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olescent 하면 얘는 청소년이고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청소년의 의라는 형용사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 likely to be 하면은 be 할 것 같다. be more likely to be 하면은 더 뭐뭐 할 것 같다. be less likely to be 하면 덜 뭐뭐 할 것 같다. 자, 얘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반복 계속 반복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The presence of peers, 친구들의 존재는요, makes adolescents more likely to take risks 하면은 청소년들이 더 뭐 할 것 같이 만드냐면 take risk 하면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take a risk 원래 자 위험을 감수하다. 그리고 혹시 peer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peer 하면은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친구의 존재는 청소년들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컴마 이렇게 나와버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하 중간에 낀 거예요. 자 어른들보다 더 많은 연구에 따르면 더 뭐 할 것 같냐면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할 것 같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뭔가 껴서 의미가 방해가 되는 느낌이죠. 근데 영어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뒤에 넣으면 자연스럽고 왜 굳이 사이에 넣을까요? 얘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148번 볼게요. 이번엔 목적어의 위치 이동입니다. 이것도 그냥 센스대로 한번 가볼게요. One thing my father left me. 자, 한 가지인데 우리 아빠. 갑자기 한 가지 우리 아빠예요. 뭔가 이상하죠. 명사가 동시에 두 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도 돼요.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봐도 돼서 이렇게 수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인데 우리 아빠가 나에게 남겨준 한 가지는 그리고 이것은 더 가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의미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사실은 좀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는 아 얘가 혹시 목적어인가 혹은 보어인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 가지인데 어떤 한 가지냐면 우리 아빠가 나에게 남겨준 한 가지는 it was more valuable. 훨씬 더 가치가 있었고 근데 뭐보다요? 어떤 큰 fortune 하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큰 돈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His diary. 그의 일기였습니다. 저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를 우리 아빠가 나에게 남겨주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생각이 더 드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한 가지는, 근데 어떤 한 가지? 우리 아빠가 나에게 남겨준 한 가지는 하고 그냥 더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핵심은 내가 이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 파악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냥 앞에서부터 스무스하게 가는 게 목적이에요. 나중에는 어차피 문법 신경 안 쓰고 그냥 의미 파악을 해주셔야죠. 자, 149번 볼게요. What one has not experienced, one will never understand in print. 한번 볼게요. 자, 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one will never understand. 한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프린트에서. 이해되지 않나요? 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절대 종이 위에서, 프린트 위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건데, 원래는 이런 문장이죠. 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뭐를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앞에서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얘를 주어처럼 퉁쳐버리고 뒤에 것도 해석하시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150번 가기 전에 단어를 한 번 돼요. experience면 경험하다, 경험 혹은 경험하다. 150번 볼게요. Those books which have made a lasting contribution to humans' quest for truth we call great books. 이것도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해볼게요. 우선 단어부터 볼게요. lasting 하면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뜻이고요. last는 동사로 쓸 때는 지속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항상 마지막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혹은 지난해로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동사 자리일 경우 지속되다라는 거 가져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quest for A 하면은 A를 향한 질문이에요. 질문 혹은 A를 향해 질문하다. 그 다음에 call A, B 하면 A를 B로 부르다. 이런 표현인데, those books, 그런 책들이에요. 어떤 책들이냐면 which have made a lasting contribution. 계속 지속되는 기여를 해왔던 거예요. 어디에요? To humans quest for truth. 인간의 진리를 향한 질문에 계속 해왔던 그 북들은 we call great books. 우리가 위대한 책,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전혀 해석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치는 여러분들 그냥 익숙해지시는 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최대한의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최고예요. 얘가 원래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을미파.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도치가 됐고, 다른 것과는 다르게 위치가 이상할까? 라고 생각하실 때, 왜 그럴까?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움직인 애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뇌로도 이해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어도 학습을 합니다. 왜 하냐면요. 이런 천일문으로 공부하는 그 방식이 제게 다른 언어, 중국어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저도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이제 중국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발음도 거의 원어민 같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드라마 대사들을 뽑아서 자기가 녹음을 해서 듣기 파일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딱 천일문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더보기란에 써놓으신 게 이렇게 문장을 계속 듣는 게 정말 가장 언어학습이 최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같은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막 들으면 또 그것도 답이 없어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냥 흘려듣기라고 해서 영어를 틀어놓기만 하면은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했던 분들 중에서 실패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말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영어 체계를 학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언어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 모국어 체계가 자리 잡은 이상 우리는 영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국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하고, 모국어를 통해서 어휘를 외우고, 모국어를 통해서 문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모국어의 도움으로 이 문장에 대한 인상이 생겨요.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쵸?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돼 하면은 이걸 한국말로 들으면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계속 들으면서 그 이미지를 계속 강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장과 이미지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2배속으로 듣고 보면서 해도 이해에 문제가 없을 때가 되면 그때는 즉각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 혹은 영어로 되어 있는 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안녕!